성공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해당 주택의 명의 신탁자이고 실제 소유주, 다만 명의는 피고인은 원고의 아들로서 명의 순탁자예요.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집을 산 거예요. 피고인은 매도인입니다. 집을 팔았던 분이죠. 의뢰인은 힘들게 돈을 모아서 해당 주택을 매수했고 그러면서 명의만 아들 명의로 했어요. 그런데 이혼한 남편이 명의가 아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또 기화로 주택을 처분하려고 중개사무소에 내놓았습니다. 큰일 났죠. 이 의뢰인께서는. 소재기 전 단계에서 피고 이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제가 실제로 그 매도인에게 연락을 한번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 이를 상대로 명의신탁이니까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피고 이께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상속인들은 우리는 이런 사실관계 모른다라고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고가 피고 2, 매도인의 피고 1, 아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대위에서 행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거는 무효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서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오고, 피고 2는 원고에게 원래 매매 계약이 있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실제로 원고였던 매매 계약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아들이었다면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 되죠. 이건 또 사안이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명의신탁자여야 돼요. 그래서 그 계약서와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그 영수증을 서중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고 2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해서 상속인들로 표시 정정을 했고요.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 제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원고 주장이 사실과 맞고 달리 이를 반박할 자료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거는 내 재산이지 어머니께서 사주신 적이 없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라고 적극적으로 다퉜다면 이런 명의신탁 관련 소송이 승소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돕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버지의 편만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피고 1은 피고 2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 공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판결로 가도 되는데 재판부의 입장에서 봐서 명의신탁 관계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기는 또 약간의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 공고 결정을 하고 상대방들이 그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아서 화해 공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됐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확정된 화해 공고 결정에 따라서 등기를 가져왔지요. 사건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 실명법의 목적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명의자와 소유주를 일치시켜서 거래를 해라라는 게 부동산 실명법의 목적입니다. 다만 이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실제로 많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무효인 경우에 2자간 명의신탁인지 3자간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이든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효과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와 유형에 따라서 매도인 그리고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의 권리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